이슈앤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사건엔 피플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표예림 씨 학폭 사건 파장이 여전합니다. 많은 분들 네네. 알고 계시긴 하지만요. 팀장님께서 지금까지의 개요 간단히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표예림 씨 27세 됐습니다. 예. 현재 부산 연제구에서 1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표예림 씨는 SNS상 유튜브라든가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곳에서 자신이 학폭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죠. 예. 내용으로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의령이 소지한 초등학교,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경남 의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예. 이 동급생 등 수십여 명의 말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학폭을 당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요. 예. 학폭 후유증으로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이나 불안, 불면, 우울증 같은 이런 그 질환으로 정신과 치료 중이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제 호소를 했는데요. 예. 그러는 중에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라는 학폭 관련 드라마를 보면서 예예. 학폭 피해 폭로를 하게 되었다고도 밝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MBC나 JTBC 등 이런 곳의 그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면서 예.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런 와중에 표예림 씨 동창생이라는 사람이 예. 학폭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도 하면서 예. 실명으로 학폭 관련 청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예.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이나 큰 관심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큰 용기를 낸 부분입니다. 그렇죠? 학폭 피해를 받은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이면서 실명과 얼굴을 다 내놓고 하는 거니까요. 예. 자,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동창생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서 그게 또 파장이 컸었죠? 사실 그 동창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폭로에 예. 보니까 너무 좀 약해 보이는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하면 주변에서 이상한 애였어. 그리고 제대로 좀 진실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힘을 보태는 상황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창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예. 그 얼굴 사진과 신상을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실정법 위반이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는 그 삭제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더 말씀 나눠보도록 그렇죠. 하고요. 네네. 자, 그런데 얼굴이 공개되면서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지금 가해자는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다. 이런 비난이 많았고 그 비난이 결국은 그 가해자들이 일하는 직장에까지 이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미용실에 이제 그 샵 디자이너로 일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점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예. 사업자 측에서 예. 이 사람을 계약 해지를 하고 해고를 합니다. 예. 자, 왜 그렇게 되냐면 만약에 이걸 그대로 존치를 시키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예. 아마 그 특히 미용실의 특성상 여성 고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가해자 예전에 학폭의 가해자가 여기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운영상에 있어서 데미지나 리스크가 굉장히 클 거로 파장이 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신속하게 계약 해지하면서 해고를 했고 예. 또 이 지금 점주나 사업자 쪽에서는 이 학폭 피해에 대한 지원을 성의껏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해자들의 지금 태도는 어떻습니까? 가해자들의 태도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 영상을 내려달라. 그리고 사과문을 게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전화로 예. 그 호소를 하는 피해자에게 대화를 전화상으로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폭의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학폭의 피해자의 심리를 헤아리고 이 반성을 하고 사과하는 그런 쪽이었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부적절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표예림 씨가 더 힘들진 않았을까요?
굉장히 힘들죠.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통상적으로 잊어버리고 있었던 학폭 피해자가 예. 뭐 그 스포츠계의 스타라든가 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일부 방송 매체에 그 굉장히 잘 나갔던 경선에서 잘 나갔던 1위로 달렸던 사람이 지금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뭐냐면 학폭의 피해자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학폭의 가해자가 이 미디어라든가 어떤 예.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예. 그 당시 입었던 피해가 되살아나면서 지금도 그 사람한테 피해를 당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심리가 발동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오면 매일매일이 고통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고통이 지속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금 가해자들 어떤 주장들 하고 있어요? 이 가해자들은 사실 굉장히 지금 뭐랄까 좀 악의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그 군무원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사명감과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넌 좀 이상한 애였어. 이런 식으로 좀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그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 좀 피해자의 심정을 좀 헤아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빗대서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 더 글로리의 주인공 송혜교 씨 아닙니까? 근데 네가 표혜교냐? 드라마 보고 뻥 차서 이러는 거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려서 몰랐던 철없던 시절이었고 억울하다. 너 옛날부터 이상한 애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지금도 가해를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팀장님 그 학폭 관련해서 좀 수사 좀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있죠. 예. 혹시 학폭 가해자들 가운데요.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던가요? 사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칙상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 프로테이지로 보면 10% 미만으로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폭 피해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상담을 통해서 호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보면 그런 사실은 없어 이렇게 부인해버립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금에 와가지고 그걸 시인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가 본인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또 피해가 가기도 하고요, 본인한테. 그런데 예전에 자기가 가해를 했던 그런 학폭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를 하는 게 본인이 훨씬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그 전화 대화 통화를 한 이후로는 더 마음이 힘들어질 겁니다. 가해자 쪽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비우고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한다는 게 본인도 치유하고 힐링이 되는 부분이다. 전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경찰의 수사와 그 기자들의 취재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학폭 취재를 하면요 비슷하게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표혜림 씨가 온라인상에서 2차 가해로 고통을 받고 그걸 또 그것 때문에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표혜림 씨의 동창생이라고 밝힌 사람이 그 지난 13일 유튜브에 이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요. 학폭 피해자 표혜림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이 가해자 쪽에서 만든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그 반대되는 얘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조작된 자료로 그 학폭이 뭐 없었다라는 형태의 그런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굉장히 당사자한테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라며 비난하거나 또 표혜림 씨 부모까지 조롱하는 이 도를 넘는 2차 가해를 했는데 또 2차 가해라는 것이 가해자들이 사과하기는커녕 법적 대응을 하겠다. 변호사 선임하고 뭐 신상 공개 영상 삭제나 사과문을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그래서 결국 표혜림 씨가 지난 22일 날 뭐 본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발견되어서 치료받고 현재는 퇴원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행입니다. 저 그런데요. 그렇게 악성 댓글 달고 무조건 뭐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심리는 뭘까요?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정통망법 정보 그 촉진 및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돼서 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익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본인의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그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실들을 소위 말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이크 뉴스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라든가 또 반대급부의 심리가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 이런 부분들은 더 큰 2차, 3차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는 아주 그 심한 그런 어떤 댓글은 모욕 내지는 정통망법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처벌이 너무 약해서 이 사람들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에 정통망법에 이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나 아니면 벌금 그 200~300만 원 미만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법률적인 규정에 준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당량 감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다시 이런 범죄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고성 그 처벌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상당히 그 일반적인 그런 그 여론입니다. 팀장님 끝으로요. 지금 이 시간 듣고 계신 정치자 가운데도 학교 폭력 때문에 고통받는 분 계실 수도 있고 또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방송 중에서 뭘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폭의 피해자 잊어버리지 말고 본인이 계속 평생을 고통받지 말고 그 표출하고 폭로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상자들 학폭 가해자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연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학폭은 동창생이고 동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기를 내서 서둘러서 전화해가지고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하니 잘못됐고 너의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걸 내가 알겠다. 용서해다오. 이해해다오.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과를 하면 학폭 피해자가 분명히 용서하고 또 학폭 피해자도 그 한서린 마음이 사라지면서 학폭 피해자나 학폭 가해자가 똑같이 윈윈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대화하고 서로 사과하고 용서해주는 이런 걸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구는 아니죠? 네, 친구는 아니지만 다시 화해 용서 끝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하고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했습니다.